난소 나이 수치가 높은데 괜찮은 걸까? 건강검진이나 난임 클리닉에서 AMH 검사를 받고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AMH는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양, 즉 난소 예비력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 몸의 밸런스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은 이유가 뭘까? 1. 다낭성 난소 증후군. AMH 수치가 높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AMH는 난소에 있는 미성숙 난포에서 분비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런 미성숙 난포가 많아지면서 AMH 수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 생리 불순 또는 무월경, 여드름, 밤오증,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등 AMH 수치만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난소 과잉 반응 소견.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시험관 시술 등의 배란 유도 과정에서 AMH 수치가 높은 여성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AMH가 높을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드물지만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이상.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난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호르몬 전체 프로파일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주 드문 경우 난소 종양 특정 종류의 난소 종양도 AMH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초음파, 혈액검사,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MH 수치는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도 낮으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AMH가 높게 나왔다면 단순히 난소 예비력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과잉 반응 경향 등 관리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MH 수치가 높다면 생활 속 실천 팁으로 밸런스를 되찾아보세요. 앞선 글에서 AMH 수치가 높을 때 의심해볼 수 있는 질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난소 과잉 반응 경향이 있는 분들 또는 단순히 AMH 수치가 높다고 나온 분들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혈당 조절은 AMH 밸런스의 시작. AMH 수치가 높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 팁: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현미, 귀리 등 통곡물 선택합니다. 당지수 낮은 식사 위주로 식후 20분 산책으로 혈당 급등 억제합니다. 2. 운동은 호르몬을 춤추게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호르몬 밸런스와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추천 운동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3. 체중 조절이 AMH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배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다이어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기초 대사율을 유지합니다. 4. 수면은 자연 호르몬의 리듬입니다. AMH 수치가 높고 생리 불순이 있다면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 저항성 모두를 악화시켜요. 수면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스마트폰은 취침 1시간 전, 오프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전에 마무리합니다. 5.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천적입니다. 스트레스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AMH가 높다고 해서 걱정만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의 리듬이 더 깨질 수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 복식 호흡, 좋아하는 취미나 산책으로 감정을 환기시킵니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 1. 이노시톨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의 배란 기능 회복, AMH 수치 자체를 낮춘다는 연구도 일부 존재합니다. 복용법은 하루 2에서 4g을 물과 함께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 권장드립니다. 마이오와 디카이로 비율 40대1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2.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인슐린 감수성 증가, 이노시톨과 함께 복용 시 상승 효과 가능합니다. 복용법은 하루 300에서 600mg 공복 또는 식전 섭취하시면 됩니다. 3. 코엔자임 Q10은 난소 기능과 난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특히 나이가 있는 경우에도 유익합니다. 복용법은 하루 100에서 300mg 지용성이므로 식사 중식 후 복용 권장드립니다. 4. 비타민 D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의 비타민 D 결핍률은 매우 높은 인슐린 저항성과 생리주기 불균형 개선 효과를 줍니다. 복용법은 혈중 수치 확인 후 보충 칼슘과 함께 복용해도 좋습니다. 5. 오메가3는 염증 억제, 호르몬 밸런스 안정화, 배란 주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복용법으로 하루 1000에서 2000mg 식후 복용 시 흡수율이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영양제도 무작정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위에 5가지 영양제는 필수예요. 단 영양제도 복용 순서와 타이밍, 상호작용, 복합제 구성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사요법으로 투여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AMH 수치가 높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약물 치료 4가지가 있습니다. 1. 배란 유도제. 대표 약물로 클로미펜, 레트로졸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무배란이거나 배란이 불규칙할 때 난자 성숙과 배란을 유도해 임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AMH가 높아 자연 배란이 어려운 경우 효과적입니다. AMH가 높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자연 주기를 이용해서 임신을 시도하다가 어려운 경우 난임 전문의와 상담하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등의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해난소 과자극 증후군 위험이 있으므로 용량과 주기 조절이 필요로 합니다. 2.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입니다. 대표 약물로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AMH 수치와 생리주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체중 조절과 여드름, 다모증 같은 증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위장 부작용 줄이기 위해 서서히 증량하거나 서방형으로 사용합니다. 3. 경구 피임약으로 대표 약물 에티닐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틴 복합제가 있습니다. 생리 주기 조절, 여드름 다모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난포수 조절 간접적으로 AMH 수치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생리 리듬 조절에 유용합니다. 4. 안드로겐 차단제. 대표 약물로 스피로놀라톤, 페나스테리드 등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여드름, 다모증에 사용합니다. AMH 수치 자체보다는 안드로겐 과다 조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복용 금지, 피임 병행 필수입니다. AMH가 높다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며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제 필요시 약물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피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나요? 5가지 꼭 피하기. 1. 단순당 과다 섭취. 설탕, 과자, 빵, 밀가루, 음료수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난소 기능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대신 통곡물, 단백질 위주 식사로 전환합니다. 2. 수면 부족과 밤샘 습관. 불규칙한 수면은 멜라토닌, 코르티솔 교란을 일으킵니다. 호르몬 리듬이 깨지면 난소도 혼란스럽니다. 대신 11시 이전 취침 7시간 이상 숙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폭식. 체중 감량을 이유로 굶거나 요요 반복하는 행위는 렙틴, 인슐린 등 대사 호르몬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대신 꾸준하고 안정적인 체중 감량 5에서 10%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과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커피, 에너지 음료, 술은 호르몬 대사에 간섭합니다. AMH 수치를 조절하는 간 기능에도 부담 줍니다. 대신 카페인 하루 한 잔 이내, 음주는 최소화합니다. 5.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 참는 성격이 오히려 코르티솔과 LH 이상 유발합니다. 생리불순, 무배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번 이상 감정 정리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동안 중간 점검은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입니다. 1. 생리 주기 변화. 2. 체중 변화. 3. 인슐린 N 혈당 수치. 4. 비타민 D 혈중 농도. 5. 복용 중인 약물 부작용과 반응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